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력서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 AI 모델 개발 발표를 맡은 빅데이터 5기 오준석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EDA, 모델링, 앙상블, 마지막으로 익스펙티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구직자 및 채용 공고 데이터와 지원 히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구직자에게 적합한 공고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팀원 소개 및 각자의 역할입니다. 우선 EDA 하기에 앞서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셋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시메 데이터셋에서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컬럼을 활용하였고, 리크루트먼트 데이터셋에서 4가지의 컬럼을,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2가지의 컬럼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각 지원자들에 있어 공고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경력과 희망 연봉에 대해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경력 월인 커리어 먼스, 최종 연봉인 라스트 셀러리, 희망 연봉인 호프 셀러리를 살펴본 결과 왼쪽의 상관관계표를 보시면은 커리어 먼스인 경력 월이 길어질수록 호프 셀러리와 라스트 셀러리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시는 히트맵은 3개 피처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0.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리어 먼스를 주니어, 미들, 시니어 이렇게 총 3가지로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고, 그룹별 이력서 수, 공고 지원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력서의 비율은 주니어 그룹이 가장 많았지만 평균 공고 지원 수는 시니어 그룹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력서의 비율과 평균 공고 지원 수는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경력을 따졌을 때 주니어 이상 모집 공고에서 미들과 시니어의 지원수가 대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경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요구하는 공고일수록 지원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적으로 지원자들은 적정 지원 또는 하향 지원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커리어 레인지별로 지원한 공고의 자격 요건 난이도인 퀄리피케이션을 확인하였더니 고연차 그룹으로 갈수록 퀄리피케이션 1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퀄리피케이션 2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은 자격 요건 퀄리피케이션 1이 퀄리피케이션 2보다 더욱 고난이도를 요구한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공고에서 최종 학력인 디그리, 희망 직무인 잡코드 시퀀스 1의 상위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후 인기 항목을 통한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디그리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디그리 4를 학사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 프레임은 디그리별 에듀케이션의 비율입니다. 각 디그리별로 합하였을 때 1이 되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히트맵은 전체 비율 대비 각 그룹의 비율을 표현하였으며 전체 비율 대비 증감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디그리 4의 비율이 높아 학사라고 예상한 것과 위의 히트맵을 통해 에듀케이션 또한 디그리처럼 높은 숫자일수록 고학력일 것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지원 공고에서 요구하기인 에듀케이션별 디그리를 카운팅하였고, 지원 공고에서 에듀케이션 3의 비율이 가장 높음과 동시에 높은 지원수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최종 학위보다 높은 학위를 요구하는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플레인 트레인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인코딩을 진행하였고, 각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가 모든 레주메에 포함되도록 테스트 사이즈를 0.35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리콜을 기준으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첫 번째 모델은 추천 시스템의 기본 모델인 CF 모델입니다. CF 모델은 사용자와 아이템 행렬을 생성한 후 유사도를 측정하여 추천 항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유사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피어슨 유사도를 선택하였고, 여기서 감마값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의 비율입니다. 저희 보이시는 감마는 0.2는 사용자 기반과 아이템 기반의 비율이 8대 2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모델은 LTOCF입니다. 해당 모델은 학습 가능한 시간 기분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 협업 필터링 방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라이트 GCN을 포함한 선형 GCN이 이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노드 개념 위에 레이어 조합으로 선형 GCN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파라미터 튜닝에 있어 레이어, 렉딤, K, 런 에이블 타임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장에서 사용한 네 가지의 피처 파라미터들을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각 데이터셋의 리콜 평균값을 구하여 리콜이 높은 파라미터를 확인하였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정한 뒤 훈련을 진행하였고, 에폭 선정 시 각 데이터셋에서 높은 리콜 값을 기록하는 로스 구간을 탐색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용 모델은 BSPM입니다. BSPM은 상호작용 행렬에 대해 연속적인 블러링, 샤프닝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을 수행하는 협업 필터링 기법입니다. BSPM은 학습 없이 간결한 설계로 신경망이나 임베딩 벡터 없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튜닝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TS, IDL 베타, 팩털 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의 LTOCF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들을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각 데이터셋의 리콜의 평균값을 구하여 리콜이 높은 파라미터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추천 시스템의 베이스라인은 인기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공고의 인기도를 가중치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EDA를 한 것을 바탕으로 레스메 데이터셋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여 공고의 인기도를 스코어링하였습니다. 인기도 스코어링에 앞서 최종 학위인 디그리와 희망 직무인 잡코드 시퀀스 1에 대해 공고 지원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학위와 희망 직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인 디그리 4와 상위 30%인 재료, 화학, 섬유, 의복의 공고가 각 그룹 전체 공고 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학위와 희망 직무에 대해서 그룹별 지원 횟수를 기준으로 그룹별 가중치 스코어를 생성하였습니다. 가중치 스코어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개별 공고 지원수 분의 최대 공고 지원수입니다. 인기 공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CF 모델에서 레스메별 20개 공고의 스코어를 추출하고 해당 공고의 인기도 점수를 매칭합니다. 다음으로 모델과 인기도 스코어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하고 가중치 비율을 적용하여
모델 인기도 스코어를 결합한 공고별 최종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합산 점수 상위 5개의 공고를 선별합니다. 리콜 값을 기준으로 최적의 가중치 비율인 모델 6, 디그리 3, 자코드 시퀀스 1, 1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CF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한 점수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 가중치 적용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모델 간 추천 결과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히트맵을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별 유사도가 높지 않으므로 앙상블 진행 시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한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모델을 앙상블하기로 진행하였고, 기본적인 CF 모델과 소타 모델을 사용하여 웨이티드 보팅 앙상블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로 훈련하고 각 모델의 레시메별로 20개의 스코어를 생성하여 모델 스코어를 민 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병합한 모습입니다. 리콜이 가장 높은 가중치 비율과 베스트 앙상블 가중치 제출 시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베스트 앙상블 가중치 적용 모델을 최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각 모델별 퍼블릭 스코어 점수는 LTOCF가 0.166, CF가 0.172, BSPM이 0.154로 나왔고, 세 가지 모델을 앙상블한 결과는 퍼블릭 스코어가 0.182, 프라이베이트 스코어가 0.18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세운 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에서 형성된 추천 알고리즘을 현장의 채용 시스템에 통합하여 기존의 채용 공고에 대해 일반적인 검색 방식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 알고리즘의 결과를 분석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특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3개 모델의 앙상블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맞춤 공고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AI 추천 기능이 존재한다면 기존 모델과의 앙상블을 고려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기업의 구인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그 데이터 명세 보시면은 데이터 근거가, 그러니까 데이터 출처, 원본 출처가 어딘지가 제가 한참 이거를 몇 번을 봤는데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데이터 출처가 어딘가요? 저희 데이터의 출처는 매니저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국민대학교 대회를 경진대회를 제시한 데이터 기반으로.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게 좀 헤맸다가 좀 헤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8페이지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경력, 월, 최종 연봉, 희망 연봉, 당연히 양양의 상관관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긴 하지만 이제 근데 어느 변수가 더 중요하고 높은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저 세 개 중에 뭐가 더 유의미한지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셋 중에 뭐가 더 양의 상관관계가 더 높다, 높았는지. 낮다, 뭐 이렇게 좀 순서로 하이라키칼하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뒷장에도 보면은 이제 주니어 그룹하고 시니어 그룹 당연한 얘기로
주니어가 공고 지원을 많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시니어가 공고 지원을 많이 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력서가 어느 정도 완성돼 있으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오디너리한 상식적인 범위에 있는 얘기들인데 그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된 것들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오디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EDA를 끝냈어요. EDA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오디너리하게 EDA를 일단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인사이트가 뭐고 우리는 피처 임포턴스를 뭐로 정했고 그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피처 임포턴스를 정하고 그래서 변수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EDA 할 때 그런 부분 혹시 하셨나요? 네, 저희 이제 결측치 부분도 좀 많이 있긴 했는데 이제 간단한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결측치를 채워놨었거든요. 그게 저희 경력 월인 부분을 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임의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준 데이터니까 어느 정도 다 정제된 거니까 이렇게 모델링까지 쭉 가시겠지만 실제 현업이나 실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되게 꼼꼼하게 체킹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를 잘 기입을 하고 그리고 분석할 때 좀 포커스를 좀 다양하게 해보고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모델링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LTCF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라이트 GCN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저 LTCF는 뭐 그러니까 라이트 GCN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약자를 그냥 쓰신 것 같은데 아니나요? LTCF가 뭔지 저 상단에 저희 지금 상단에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LTCF가 아니라 원래는 LTOCF. 이게 저게 뭔가 저런 것들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게 도대체 뭐 내가 모르는 모델링 기법이 출몰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공신력이 그 LTOCF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LTOCF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라이트 GCN 모델에 대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해당 레이어를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연속적인 레이어로 변환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왜 미분 방정식을 썼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레이어가 이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분 방정식을 사용했을 때는 연속적인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한 선형적 관계 추정을 위해서 미분을 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썼을 때 이제 왜 썼는지 그리고 거기 썼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네. 그리고 사전적 정의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안 썼을 때는 어떻고 썼을 때는 뭐가 좋아졌고 저로 인해서 뭐 어떤 뭐가 올라갔다, 또 정확도가 향상됐다. 뭐 이렇게 기술 내면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리콜 이제 20페이지 보면은 리콜 높은 파라미터가 확인했어요. 확인 잘했어. 근데 프리시전 리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럼 리콜만 가지고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 트루인 것을 모델이 트루라고 예측한 거 기준으로 일단 가겠다라고 정하신 이유가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해당 장표에 리콜만 이제 기입을 한 이유에는 이제 대회 매트릭 기준이 리콜 5였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포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기입돼 있으면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리콜만 했지? 프리시전은 왜 안 받지? 대회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 봐가지고 대회 기준을 모르니까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BSPM이라는 걸 쓰셨어요.
근데 이게 BSPM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게 브로드 샤프닝 뭐 프로세스 모델링 요거 그냥 해서 네. BSPM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렇게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앵상블 들어갑니다. 앵상블 들어가는데 앵상블 들어갈 때 되게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 세 가지 모델 그러니까 세 가지 모형을 앵상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앵상블 하신 건지 아니면 세 가지 모델의 어떤 피처 값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모형의 앙상블에 대한 어떤 컨디션을 조절해서 가신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세 개 가지고 그냥 했다라고 해서 저는 좀 당황했거든요. 앙상블 사용 모델 이제 25페이지 봤을 때 그죠? 25페이지 봤을 때 세그멘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칼럼 가지고 마지막에 앙상블을 할 때 그 앙상블 할 때 근데 이 세 가지 모델이 이 얘기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랜덤 포레스트 계열이냐 그레이디 부스팅 메소드 계열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이게 좀 튈 때 잡아주는 앵생물의 기본적인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는 에러를 반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개의 모델이 튈 때 에러가 같이 전이 돼서 이게 정확도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채취 피처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을 앙상블 했을 때 그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 계열이냐, 그래도 부스팅 기반의 계열이냐, 그리고 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앙상블 하게 되었냐, 피처 셋들은 어떻게 변형됐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하이라티칼하게 보여지면 더 임팩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앞에 하면 원래 악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가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좋은 말씀하시니까 원래 이게 역할이니까 그렇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셨을 때 이런 분명히 지적을 할 때 받았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배워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대에서 근데 상을 받았다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해 못하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 못하는 어떤 기준과 내가 뭐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여기 이 심사의 요건들을 그래도 충족해서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겠구나라고 어림잡아 그냥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표시돼 있었으면 이게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사용되거나 이력서에 사용될 때 면접관들이 물어볼 때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약간 변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한번 가보죠. 뭐 저희 오늘 뭐 마지막 팀이라서 저희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주제 자체가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가는 이제 주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취업을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뭐 취업에 대한 뭐 공고나 또 지원 현황을 좀 분석을 한 주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다 보셨을 것 같으세요, 이 주제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경연에 지금 참가를 하신 거고 그 경연에서 제시하신 그 데이터 셋이 약간 앞쪽에 보면은 정리하신 게 있으시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단촐한 것 같으세요, 그죠? 그게 조금 이제 뭐 풍성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보면은 EDA를 할 것도 좀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좀 뽑아낼 것도 있고 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제값들이 너무 많기도 하였고 임의로 수기로 작성한 것들이 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빼고 이제 저희가 주로 활용했던 데이터셋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잔표에 띄워놨습니다. 그 답지는 어떻게 제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있던 그 유저들이 실제 이제 채용 공고에 이제 어플라이 한 거가 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딱 1대1 매핑된 테이블이 답지인 건가요? 네. 네. 일단은 좀 알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뭐 한 11 이 앞에요. 잠깐. 이런 그림도요. 아까 이제 얘기를 되게 해주셨죠. 뭐 여러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그걸 떠나서 현상만 보면 왼쪽의 그림도 되게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보를 하나의 시각화에 녹인 거죠. X축은 이제 경력 개월 쓰고
Y축은 희망 연봉, 그다음에 색깔은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던 연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보면은 앞에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연봉을 막 1억씩 지른 뭐 이런 사람도 보이고, 그렇죠?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굳이 의사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도. 근데 그 색깔로 표시된 거는 보면은 이제 개월 수가 뭐 이렇게 60개월 뭐 이 정도 라인이면 뭐 5년 뭐 이런 거잖아요, 경력 개월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파랗게 진하게 그 점들이 중간 중간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자겠네요. 이런 분들도 이제 실제 있다는 거죠, 이 직무 안에서요. 그리고 아까 그 오른쪽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뭐 희망 연봉, 그죠? 마지막 받았던 연봉, 경력 연수,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커먼센스도 생각했을 때 관계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렇게 이제 보통은 모형을 할 때 저런 상관 분석을 보통은 이제 왜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 추천 모델을 떠나서 저렇게 상관관계를 본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뭐 EDA의 목적도 있지만 저걸 내가 인풋 변수로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그 목적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일수록 이제 서로에 대한 영향이 좀 가장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 이게 레주메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상관관계표를 그린 건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높은 것들을 찾아서 이제 PPT에 띄워놓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만 해 놓았었습니다. 네, 저런 게 이제 어떤 그 클래식한 모델을 쓸수록 저렇게 관계성이 높은 변수를 인풋으로 투입하면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수 하나만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연쇄적으로 막 영향을 굉장히 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y, 우리가 뱉어내는 예측값이 그냥 되게 흔들리죠. 예측값에 대한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모형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런 현상을 다중 공성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어려운 말로는. 그래서 저런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중에서는 저런 거 하는 목적은 그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별량 분석을 통해서 후보를 뽑고,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을 통해서 저게 같은 그룹에서는 대표성 있는 변수 하나만 보통 사용을 하죠. 이런 이제 수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보기에도 그래야 이제 간결하게 해석할 수 있죠, 모델이. 그죠? 유사한 성능을 내는데 그 변수가 더 적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좀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이제 얘기를 좀 얹어봤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또 한번 더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처럼도 보이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저기서 뭐 이렇게 저런 퀄리피케이션 같은 거는, 코드 같은 거는 이제 못 받으신 거세요? 012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혹시 어떤 의미인지는 아세요? 저기? 의미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았어서 저희가 예측을 그나마 좀 사실적으로 가깝게 그나마 조금 예측을 한 거거든요. 저기 아마 그 코드를 받으셨으면은 기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012로 해서 이제 저도 좀 못 받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런 시각화는 사실 되게 이거를 그 차트를 해석하는데 방해가 되죠, 저렇게. 그죠? 그래서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름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고요.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좋은 시각화를 표현할 때 그냥 눈에 탁 띄는 거를 좀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저기 사선으로 되죠. 저렇게 바차트를 세로로 그렸을 때 저게 붙어 있는 그 레이블이 굉장히 길면 저렇게 사선으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근데 저게 보통은 어디 리포팅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추어틱하게도 보일 수 있어요, 저게. 근데 저런 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가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저 이렇게 세로 차트를 가로 차트로 그려본다면, 그죠? 가로막대 로 그려본다면 옆에가 그냥 이렇게 긴 그 워딩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시선도 그냥 바로 자에서 우로 움직이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좀 해주면 좋은 게, 크기 순대로 정렬만 해줘도 되게 의미가 있죠. 위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쭉 정렬이 되고 바차트가 옆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거가 만약에 저 제조, 화학, 섬유, 의복이 되게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색깔을 좀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저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한번 그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면요, 저거는 이제 디그리도 코드가 돼 있어 되게 뒤쪽으로 가도 되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저게 아마 의미가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네, 해서 네, 아무런 아마 없어가지고. 제일 많은 사가 그냥 학사로 그냥 추정이 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저거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프레임으로 저걸 이제 뭐 이렇게 옆 가로로 바꾸고 소팅을 하면은 저거는 오히려 가독성을 해치겠죠. 우리가 이제 익히 네. 알고 있는 그냥 코드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죠? 그 고등학교, 학사, 뭐 대학원 뭐 이런 순서가 있다면 그거를 지켜서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 나이가 이제 이런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뭐 별게 아닌데요. 이런 것도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몸에 배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요. 넘어가 볼까요 또?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디그리 에듀케이션도 사실 이제 저게 명확하게 이제 에듀케이션도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거 이제 인사이트가 이제 어떤 게 있구나를 딱 좀 뽑아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살짝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냥 약간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약간의 그래 이제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는 없지만 저렇게 좀 추정을 해주신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고 이런 그림도 추정을 하시고 모델링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 그렇죠. 이런 훈련 데이터를 쓰신 거고요.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그 협업 필터링, 그러니까 우리 추천 모델링을 한다는 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좀 되게 결이 틀리죠. 사실 추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이제 실용적이고 많이 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유사도가 있고 유사도별로 또 감마를 준 거, 감마가 낮을수록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보면은 저기 유저 베이스드가 있고 아이템 베이스드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이제 유저 베이스드라는 의미이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기권을 보면은 약간 유저 베이스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리콜이 뭐 0.09면 저기 뭐 5개 정도 추천했을 때 전체 카바러지가 한 9%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추천이 한 저 정도 되는 이제 경향인 거죠. 높은 추천율은 아니지만 근데 저기서 이제 유사도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자동으로 잡히신 거세요?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해봐라라고. 유사도 선택에 대해서 네네네네. 질문을 주신 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유사도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었어 가지고 그 중에서 10가지 정도의 유사도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네,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온 유사도가 코사인 유사도와 피어슨 유사도가 네. 주로 잘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장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쓰이죠.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유클리드겠죠. 거리 그냥 피타고라스 그 빗변을 계산하는 그 거리일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거가 아마도 코사인일 거예요. 각도.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또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 그냥 거리 기반으로 뭔가 유사도를 재는 거, 코사인 각도로 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쓸까?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그 딱 정리가 되시면은 굉장히 편하세요. 여러 가지. 근데 뭐 이런 거 그 어떤 거리 기반으로 잰다는 거는 그냥 실제 어떤 벡터 공간에서 그 점들이 그냥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때로는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어떤 약품의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변수가 1, 2가 있을 때 하나는 그냥 1이고 2예요. A 성분이 1이고 B 성분이 2가 있어요. 하나의 약품이. 근데 동일한 그 다른 약품인데 얘는 1000개가 A라는 성분이 1000개가 있고 B라는 성분이 200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배율로 보면 1대2죠. 둘 다. 1대2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유클리디안으로 하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유사도를. 근데 이런 배율이 중요해서 1대2라는 B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비슷하게 내가 잡아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각도를 써야겠죠. 각도. 그죠? 이제 이런 게 의미 같은 것도 같이 갖고 계시면은 되게 좋으시죠. 근데 그걸로 부족해서 저 피어슨 상관계수를 쓴 거겠죠. 각도 기반으로도 좀 부족해서 거기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가 나와서 그걸 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일치하지만 뭔가 그 취향이 좀 비슷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난 명확하게 난 상관도를 볼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유사도를 따질 때는 또 저렇게 피어슨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이런 것도 공부가 되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좀 지적을 많이 받으셨던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저도 봤더니 이게 그 저거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파생된 모형 중에 하나죠. 추천인데 비교적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저게 앞에. 그리고 저렇게 기재를 하실 때 저게 모두가 알고 있는 모형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걸 썼다라고 했을 때는 풀 네임을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유추라도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네, 자, 앞에 있는 거 이제 러너블 타임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구조가 들어간 거고 보통 그냥 저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도요. 뭐 미분방정식을 써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선수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통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는 저걸 그냥 간단한 직관으로는 어떻게 나타낼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의미가 쉽게 그 우리가 어떤 유저가 채용을 선호하는 채용 공고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선호도라는 거는 네. 이제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수학적인 장치가 들어간 모델이겠죠. 저 러너블 그 타임이라는 의미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없이 이게 아마 막 요새 최신 페이퍼들을 많이 보시면서 핸즈온 하는데 이제 집중하셔서 좀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으세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보죠. 또 넘어가 볼게요. 또 다음 모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BSPM이라고 하는 것도 풀네임으로 좀 기재도 해주시고 약간의 직관을 넣어주셨으면 조금 했는데 얘는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무려 이제 올해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지금 그 추천을 이거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좀 이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근데 아마도 그냥 의미상 저 영문 의미만 보면 블러링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교란한다, 뭐 흐릿하게 한다라는 의미일 거고 뒤에 있는 샤프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좀 다시 명백하게 한다 이런 의미니까 마치 이제 우리 오토 엔코더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제 그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알고리즘들이 좀 있죠. 네. 그런 건 대부분 이제 노이즈를 없애고 내가 중요한 정보만 선명하게 남기자라는 취지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그런 거지 않나 싶으세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저는 좋게 본 거는 뭔가 그냥 23년도에 페이퍼를 스터디를 하셔서 실제 적용해서 성과까지 내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좋게 보지만 이걸 이제 전달을 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이 정도 이제 최신 페이퍼를 이제 레퍼런스 없이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다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고요. 앙상블로 왔어요. 앙상블에서 아까 지적을 좀 앙상블에서 요 인기도 같은 거를 적용하신 것도 저는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고 여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제 실제 저 인기도를 적용한 모형의 성과를 제출을 해봤더니 그죠 순위 이제 랭킹이 이렇게 오르지가 않은 거죠. 네, 오히려 CF 모델. 네. 네. 그래서 이 가설을 좀 포기를 하신 거세요. 근데 이게 소개는 또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나는 이제 이런 가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의 가설, 뭐 인기도라는 거 하는 거를 이제 정량 지표를 만들어서 모델에 한번 적용해봤다라는 스토리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퍼포먼스가 안 났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 스토리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앙상블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왜 앙상블을 해야 돼 세계 모델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러실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최신의 페이퍼를 2개나 썼기 때문에 난 이건 버릴 수 없어. 굉장히 트렌디해. 이런 목적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어쩌면 이게 뭐 성과가 받쳐줬으니까 또 쓰셨겠죠. 네. 근데 저게 앙상블을 이제 현재 필드에서 검토를 할 때는요, 보통은 저렇게 상관도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앙상블을 쓴다는 거가 그냥 하나만 썼을 때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제 수치값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그 예측값하고 이제 실제 값하고 페어링된 그 쌍을 크기가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쭉 그냥 서열화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델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에서는 숫자가 좀 작은 구간에서 좀 잘 맞히는 모델이 있고 큰 구간에서는 많이 틀려요. 근데 B라는 모델을 해봤더니 반대로 이 모델은 숫자가 큰 부분에도 좀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이런 분류 모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BSPM은 학사 구간을 잘 맞추는데 석사 이상을 잘 못 맞히는데 저 그 러너블 타임 모델을 써봤더니 반대더라.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앙상블을 도입할 검토가 되는 거죠. 논리적인 근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는 이제 앙상블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최적의 비를 이제 산출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 이제 배율을 산출을 하셨을 때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신 거죠? 모든 그 퍼센테이지를 다 이렇게 조합을 만들고 실험에 의해서 도출을 하신 건가요? 저게 1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비율을 산출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LTOCF랑 CF 모델이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험을 할 때는 전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비율이 높은 쪽을 더 깊게 세분화하여 다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1% 단위로 다 잘라서 하신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경우에 3가지면 경우의 수가 이제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다 이제 돌려보신 거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네네네. 좀 더 큰 범위에서 실험을 하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되게 무식해 보이시나요? 이 방법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모형을 앙상블을 할 때 이제 최종 저 조립의 비 같은 거는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해요. 실제로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 지금 레인지에서 뭐 어떤 이제 서치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저렇게 구간을 1% 단위로 잘라서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5% 단위 정도 해서 쭉쭉 조합을 만들고 저렇게 실험에 의해서 뽑는 거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조금 이제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거의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왔나요? 제가 다니면서 말을 제일 많이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짧게 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두 팀이기도 하고 이제 시간도 너무 빨리 끝내는데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으시죠? 네. 네네. 그런데 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추천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이제 최신의 페이퍼들을 통해서 저렇게 써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적까지 내신 거죠, 그죠?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퍼블릭하고 그 프라이빗의 차이는 뭐예요? 저 스코어는 네. 점수를 산정을 할 때 처음에는 퍼블릭 스코어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퍼블릭 스코어는 이제 전체 중에서 한 70% 데이터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는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날에 전체적으로 다 예측을 하였을 때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보드가 2개 있고 데이터 샘플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네. 이름은 적어진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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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지금 참가팀이 저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참가팀이 지금 1123팀이고 거기서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3등, 프라이빗에서는 1등을 했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저기 아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뻘쭘하실 수도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성과를 되게 잘 내셨네요. 일단 그 생각이 들고 그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추천을 할 때는 이게 그 지금 앞에서도 인기도도 고민을 하셨지만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이제 마주치는 문제가요. 저렇게 하다 보면 이 로직의 원리도 그런데 그 약간 이제 추천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그 공고에 자꾸 그쪽만 추천을 하다 보면 그쪽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추천을 하다 보면 더 그쪽으로 쏠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공고라든가 이 사람한테 여태까지는 뭐 잘 맞진 않았지만 뭔가 핏이 갑자기 맞아지는 공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추천하는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까 BSPM 쪽에서 이제 네네. 선명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네.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그나마 조금 네.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BSPM을 한번 살려드렸죠. 이렇게 여기 연결이 되죠. 이 얘기하고도. 그래서 이제 추천 쪽에서 많이 고민하는 그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뭐 최신의 논문으로도 저렇게 고민을 하고,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조그맣게 랜덤 샘플링을 좀 섞기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해서 추천을 뭐 5개를 여기서 5개를 하면은 4개는 모델에 의해서 하고, 하나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그냥 랜덤하게 넣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게끔 유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지를 하는 그 기법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추천 같은 것도요, 기본적으로 저기 최신의 페이퍼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뭐 어소시에이션 룰 이런 기본적인 이제 추천 그 근간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시면 거기 이제 얹어지는 저런 이제 파생 기법들은 또 금방금방 또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앞으로 이제 뭔가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이렇게 1등까지 해보셨으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이제 이해만 더 가지시고 하면 또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잘 이제 결과들을 여러 가지 실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